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정확히는 알파벳이죠. 이 알파벳이 처음으로 유튜브의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유튜브가 얼마의 매출을 내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10년 넘게 말이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처음으로 매출을 공개해서 제가 되게 재밌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사연 소개를 해보자면, 여기 이 차고 있죠, 차고. 이 차고에서 우리가 아는 그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1999년인데요 이 차고 앞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여성분 보이시죠? 혹시 아시나요? 이 여성분이 현재 유튜브의 CEO인 수잔 워치스키라는 분인데, 이 차고가 사실은 수잔 워치스키의 집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잔 워치스키 차고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98년에 신혼집으로 여길 구했어요, 캘리포니아에. 근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이자 갚기가 버거워서 이 차고를 임대를 내놓은 거예요. 마침 누구 쓸 사람 했더니 어느 날 이 두 명의 청년이 와서 나 월세 200만원 낼 테니까 여기 나 쓰게 해줘 해서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차고에서 우리가 아는 그 구글이 99년에 바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잔 워치스키가 이 임대 안 해줬으면 구글도 없을지 모르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데 가서 창업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구글의 창업자 두 명과 이 수잔 워치스키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성분도 이렇게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하버드 나와서 인텔을 다니던 초엘리트였는데, 이 안정적이고 고액 연봉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인텔을 뿌리치고 바로 1999년에 구글의 첫 번째 여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성분도 참 대단한 안목이 있었고 또 과감한 행동력,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5년쯤에 구글 비디오라는 걸 출시하면서 야, 이게 영상이 앞으로 커지겠다, 동영상이 중요해지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미 경쟁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 경쟁사가 바로 유튜브였죠. 그러니까 이 수잔 워치스키는 과감하게 아까 그 두 청년의 창업자들을 설득해서 유튜브를 인수하자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약 16억 5천만 달러의 인수를 바로 해버리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적자투성이고 비즈니스 모델도 딱히 없는, 동영상 보여줘서 뭘로 돈 벌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샀다면서 엄청나게 혹평을 받았었습니다. 2년 뒤에는 이렇게 구글이 속이 터진다, 유튜브 때문에 괜히 인수했다, 이런 혹평이 있었는데, 언론이 늘 그렇듯 바로 뒤집어서 이제는 유튜브 경제학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엄청나게 혹평이 아니라 호평을 하고 있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마침 작년이 2019년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잔 워치스키가 입사한 지 딱 20주년 맞아서 이렇게 케이크 불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구글이 2006년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지만 지금 불과 12년 만에 유튜브의 가치는 거의 100배 이상 불어난 상태입니다. 최악의 인수가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인수가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월 20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플랫폼인데도 계속해서 구글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유튜브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광고 안에 숨어 있어. 우리 알파벳 안에 구글이 이렇게 많은 광고를 내고 있단다 라고 숨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너 무슨 꿍꿍이냐,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랬는데 2020년 1월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쿨하게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서 딱 까보니까 상상을 했지만 상상 이상이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미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KBS, SBS, MBC 이런 방송사, 대표 방송사처럼 미국에도 대표 케이블 방송사들이 있어요. MBC, CBS, Fox TV, ABC 이런 식으로 3, 4대 방송사가 있는데, 유튜브가 공개한 2019년 매출이 무려 150억 달러입니다. 혹시 아까 유튜브 인수한 가격 기억나세요? 유튜브 인수한 가격이 약 16억 달러 정도인데, 인수가 대비 지금 1년에 벌어들인 돈만 이미 9배가 넘는 셈이 된 거죠. 그런데 나름 미국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라고 했던 MBC나 그 밑에 방송사들이 이미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말은 이미 케이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처음으로 구글 광고 수익에서 유튜브를 떼서 공개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갑자기 떡하니 공개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여태까지는 검색 기반의 웹사이트,
위주의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공개한 것처럼 구글의 유튜브와 또 하나 공개한 것이 클라우드거든요. 이 두 개가 구글을 먹여 살리고 더불어 알파벳을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도 그런 입장에서 자신 있게 공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렇게 기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재는 알파벳은 구글이 먹여 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사업, IoT 가전 사업 등 인공지능도 있고요. 이런 기타 사업들을 아직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구글의 매출에서 예전에는 웹사이트나 글을 검색하는 포털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당분간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과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기반 매출이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숫자로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적 발표를 직접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숫자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볼게요. 알파벳의 3개년 매출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일단 당연히 매해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덩치 큰 기업이 약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구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려 2019년 기준으로는 구글의 전체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뭐 11%, 12%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글 클라우드도 조용히 지금 퍼센트로 보면 1%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로는 거의 10%에서 20%, 20%에서 30% 가까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절대 숫자는 크지만 알파벳을 먹여 살렸던 구글의 검색 기능은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애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즉 기존 먹거리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성장 동력이 좀 둔화된다면 서비스 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는 거잖아요. 구글의 검색도 기존에 워낙 커서 갔지만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는 이제 영상 플랫폼 광고와 클라우드가 따라붙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구글 자율주행차 이런 거 잘 나간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더벳이라고 기타로 포함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묶어서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글의 자율주행 브랜드인 웨이모도 나중에 실적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따로 공개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 포션이 작습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 건 보이시죠? 매출 볼륨은 늘어나는데 아직 자율주행 이런 게 다 적자이니까 흑자 전환되면 마치 테슬라처럼 또 기업 가치가 폭증하면서 또 한 번 더 구글이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율주행이나 아까 기타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있던 걸 아더벳이라 그래요. 나머지 애들, 그런 애들은 아직까지도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가로쳐져 있으면 적자거든요. 마이너스고 매출액도 좀 정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의 시대가 와서 테슬라처럼 흑자 전환하면서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뭔가 뛸만한 그런 재료가 있으면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구글은 결국에 유튜브랑 클라우드가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가 관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칠게요. 안녕.